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이 시간은 입안에 염증이 발생해서 잘 낫지 않고 오래가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내원하신 환자 증례를 중심으로 해서요, 관련된 재발성 앞타성 구내염에 대해서 살펴보고, 더불어서 한방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3세 남자 환자였는데요. 주소증은 모관에 발생하는 통증이었어요. 이와 관련돼서 궤양이 발생하였는데 염증 정도가 심해서 피하 조직까지 손상이 되어 있으면 궤양이라 하는데, 이러한 궤양 발생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모관 통증이었고요. 목에서 윗배 이르기까지 전체 음식을 씹어서 삼키어서 내려보내는데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였고요. 더불어서 윗배니까 소화불량의 증상도 같이 호소하고 있었고요. 음식을 먹고 나면 윗배도 더불어 아프다라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처럼요. 입을 벌린 상태에서 보이는 목전 너머로 구인두 후벽이 나타나는데, 구인두 후벽에 기다란 타원형으로 위막이 덮여 있는 궤양 부위가 관찰이 되는데요. 이 궤양 부위에서 통증이 유발이 돼서 음식을 먹는 게 너무 힘들고, 이로 인해서 음식을 삼키고 또 나아가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양상까지 나타나서 전신적으로 기운도 없고 체중도 줄고 하는 것들을 무려 20년 전부터 오랜 기간 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찾아서 스테로이드 가글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발생된 부위에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고 하였다고 하였고요. 최근 23년 1월 달에는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발생 부위의 조직 검사도 하였는데, 이뿐만이 아니고 이전에도 이제 몇 번 이런 조직 검사를 하였는데, 가장 최근에 한 검사라는 의미입니다. 이 조직 검사상으로 특별한 병변 암성 어떤 변화와 같은 이상이 발견되지 않고 단순 앞다 구내염이다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에도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받았는데, 대략 최근에는 2, 3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반복적으로 맞았다고 해요. 또 이 목 넘겨서 가슴의 뒷부분이나 또 상복부에서 나타나는 소화불량이나 통증, 이런 증상과 관련해서 소화기내과에서 위 내시경 검사도 받았는데, 역류성 식도염과 위축성 위염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불편함으로 인해서 이게 만성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삶의 질이 아주 떨어져 있는 환자의 임상 사례였습니다. 더불어 이 환자는 식욕도 없고 잘 먹지 못하니까 영양 상태도 안 좋았겠죠. 전신 무력감에 특히 배가 차다. 또 한의사들이 이제 몇 가지 병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설진과 맥진상으로 입안에 설질이 분홍색이 줄어들어 있고 설태도 제법 쌓여 있는 데다가 맥은 비교적 완만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한의사들은 어떤 면에 중점을 둬서 치료를 하게 될까요? 단순히 염증만을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관련돼서 배경이 되는 재발성 앞다 구내염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발성 앞다 구내염은요, 염증이 손상된 부위가 깊으면 궤양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즉 재발성 앞다 구내염 또는 구강궤양은 입안에 궤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어떤 한 부위에 발생이 됐다가 이 염증이나 궤양 부위가 치유가 되면 다른 부위에 또 발생이 되는 경우도 흔히 있고요. 어떤 오늘의 임상 사례와 같이 한 부위에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병은 원래 전형적인 경우는 10대에 시작이 돼서 수십 년간 재발이 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오늘 임상 사례처럼 나이 많이 드신 분이 특정 조건 하에서 소화가 안 되고 식욕이 없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증상 때문에 재발성 압탁 구내염 때문에 소화불량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러한 서로 악영향을 미치게 돼서 이로 인해서 전신적 기력이 많이 저하되어서 병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 또는 구강궤양은요, 경계가 뚜렷한 붉은빛을 나는 홍반성의 궤양이 있고요. 또 궤양 표면에는 회백색으로 위막이 덮여 있어서 노란색이나 회백색의 이제 막이 덮여 있는 양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처음에 홍반성으로 나타날 때는 통증이 아주 심해요. 자극에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경우가 흔히 있죠. 이로 인해서 이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사실 발생 원인이 조금은 불분명해요. 몇 가지 관련된 요인들이 밝혀져 있는데, 대부분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요인이 결합이 돼서 나타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에는 외상도 있고요. 음식을 씹다가 뭐 잘못 씹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또 구강 위생 상태가 안 좋은 경우, 또 바이러스나 세균의 감염과 관련된 경우, 또 과도한 스트레스나 또 이제 특정 호르몬의 변화 등이 관련된 유발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요, 몇 가지 형태적인 면을 기준으로 해서 유형을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소아프타성 궤양이라는 것은 발생한 궤양 부위가 지름이 이제 1cm 이하로 작은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전체 재발성 압탁 구내염의 80% 정도는 8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크기가 작은 거와 비례해서 발생이 비교적 2, 3주 내에 좋아지는 양상을 보이지만 자꾸 재발할 수가 있어서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대아프타성 궤양인데요. 이 경우는 전체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지름 1cm 이하의 소아프타성 궤양보다 지속 시간도 길고 잘 낫지 않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또 한 유형이 포진형 궤양이라고 그래서 자그마한 궤양들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경우도 비교적 예후가 안 좋은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정리를 해보자면 궤양의 크기가 작을수록 예후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임상적으로 진단은요, 임상의가 눈으로 관찰해서 또 발생 부위가 어디인지, 한번 생긴 부위가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 또 반복적인 경우는 발생 부위가 이동을 하는지, 또 형태는 어떤지 등을 살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어떤 한 부위에서 발생한 것이 3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 크면 클수록 또 경계역이 불규칙할수록 조직 검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일반적인 궤양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혹시 감별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조직 검사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서 살펴본 환자의 경우는 이미 조직 검사를 처음 발병한 이후로 2번, 3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받은 경험이 있고, 검사 결과에 특별한 악성의 양상을 보이지 않아서 재발성 압탁성 구내염이라고 진단을 받았지만, 궤양의 크기가 큰 대아프타성 궤양의 형상을 보이고 있고, 일반적인 양상과는 달리 한 군데 고정돼서 나타나는 그러한 특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처럼요, 혀 측면에 작은 궤양이 나타나 있는 경우를 소궤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하나보다는 2개, 3개, 여러 개 날수록 보다 예후가 안 좋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두 번째 그림처럼 입술 내측에 지름이 1cm 이상 되는 큰 궤양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궤양의 경우에 해당이 돼서 이 경우는 보다 예후가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환자의 사례는
보시는 사진처럼 이제 이 교종기, 금속 교종기의 만성적인 자극이 또 하나의 유발 요인이 아닌가라고, 어떤 유전적 소인과 더불어서 환경적인 요인으로 외상성의 자극이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추정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사례는 모양이 불규칙하고 어느 정도 치유된 상태인데 이 부위에 발생된 궤양이 벌써 6주 이상 오래가는 경우이다라고 호소하고 있었는데, 이 환자는 궤양이 잘 낫지 않아서 대학병원의 이비인후과에서 조직 검사를 하였는데 일반적인 암의 양상은 아니었다라고 판정을 받아서 저희 한방 외래를 찾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앞서 살펴본 임상 증례처럼 특정 부위의 궤양이 조직 검사에서 특별히 악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경우는 특별히 관련된 내 몸의 병에 대한 저항력을 조절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한방 치료의 원칙은요, 입안에 궤양이 있을 경우 물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소궤양인지 대궤양인지 또 헐피티폼인지 이렇게 나누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데, 더불어서 전신 증상의 양상이 어떤지를 반드시 살펴야 돼요. 몸이 허한 것은 아닌지, 열의 양상이 강한 것은 아닌지 등 몸의 상태를 한열 허실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유형을 나누는 것을 변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변증 유형상으로 위에 두 가지 유형, 심간화암과 비위복화는 실증의 양상을 보여서 급성기 염증 반응과 관련된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밑에 세 가지 유형은 이제 몸의 병에 대한 저항력, 소위 말하는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양상으로서 이를 잘 보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런 양상에 해당이 되고요. 앞서 살펴본 임상 증례의 경우는 이 중에서도 비신양어증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음식을 먹고 소화해서 영양소를 내 걸로 잘 흡수하도록 돕고 전신적인 기능을 보강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증리의 경우는 치료 방법으로 비신양어형에 대한 것들을 보완하면서 자음 생진시켜주는 약제를 가미해서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요. 한방에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보익 건비시켜주는 보중 이기탕을 기본으로 해서 생지왕, 사삼, 맹문동, 또 청열 이습시켜주는 백화사솔초 등을 가미해서 처방을 활용하였는데요. 6주 정도의 치료 기간 동안에 꾸준히 한약을 복용하시고 20년 이상 지속되던 궤양 부위가 많이 좋아지신 아주 전형적인 사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이 내 몸의 저항력이 떨어져서 특정 부위에서 잘 낫지 않고 오래 가는 경우라면 전신 증상을 잘 살펴서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